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벌 개혁 부르짖는 영락없는 사회주의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년 전에 이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CBS 초대석. 특별히 여기에서 5분 55초에서 7분 17초에 나오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이 내용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또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 앵커는 지금 이영훈 목사님이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또 포함되죠. 네, 아주 필요할 때 딱딱 얘기하는 분이다. 네, 여기 또 이렇게 강력한 말씀,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여기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영훈 목사님이 네, 그렇게 확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님이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 때문에, 네, 이영훈 목사님이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 편중되어 있다. 누구에게? 네, 곧 답이 나옵니다. 부의 편중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 부의 편중, 이것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가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말이죠.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기 지금 이영훈 목사님은 지금 이 문제, 부의 편중, 이 가진 자들이 다시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 네, 이 사회적인, 이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기 그 부가 편중되어 있고 또 가진 사람들, 이게 바로 재벌들을 말하는 것이구나, 여기 나옵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놓지 않으면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죠.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재벌이 가지고 있는 것 내놓지 않으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습니다. 과감하게 재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듣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벌 개혁. 자, 이분이 얘기한 것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재벌 개혁이라는 말이고, 부의 편중,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놓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또 과감하게 재벌 개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자, 여기 문재인 남쪽 대통령이 보입니다. 또 고개 숙여 인사하는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가 보입니다. 이 둘은 서로 아주 잘 통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왜? 주장이 같거든요. 지난 7월 17일 날 미국의 블룸버그 경제 전문지죠. 거기에 아시아 시장, 에이시안 마켓 컬럼니스트 슐리 렌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과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썼습니다. 먼저 영어로 한 걸 제가 직접 인용하겠습니다. In the past 2 years, President Moon Jae-in's socialist experiments have set
the animal spirits from this once vibrant economy. 이렇게 썼습니다. 번역을 하면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socialist experiments,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때 왕성했던 한국 경제가 한때 왕성했던 아시아의 호랑이가 아닙니까? 한때 왕성했던 그 경제로부터 야성적인 활기를 빼버렸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한때 한국 경제가 아주 왕성하고 이 아시아의 타이거였었는데 그 야성적인 활기를 누가 뺐느냐? 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회주의적인 정책, 사회주의적인 경제 정책, 경제 실험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인 실험을 왜 합니까? 사회주의자이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9월 14일 날 또 썼습니다. 제목은 What's worse than corrupt billionaires? Socialism.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부패한 억만장자들보다 더 나쁜 게 뭐냐? 그건 바로 사회주의다.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재벌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더 나쁜 게 사회주의라고 이 렌이라고 하는 이 블룸버그의 컬럼니스트가 썼던 것입니다. 네, 사회주의자, 사회주의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완전히 말아먹었다. 네,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합니까? 뭐 국내에서 누가 우파, 자유우파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지금 그 렌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블룸버그 경제 전문지의 기자가 그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낸 것입니다. 오늘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지금 시들시들해지고 왜 이렇게 내리막길을 계속 걸어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이 렌이 우리들에게 객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사회주의 정책이 뭔가? 여기 두 가지를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Such as boosting the minimum wage and spending billions to create public sector jobs. 두 가지인데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아주 급속히 인상을 해버렸죠.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도산했는지 모릅니다. 또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수십억 달러 세금을 그냥 막 퍼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지금 침몰하고 있다고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씨가 사회주의자니까 그런 거죠. 사회주의자가 아닌데 뭐 미쳤습니까? 왜 사회주의 정책을 합니까? 사회주의자니까. 이분이 문재인 씨가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렇게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재벌 적폐 청산, 재벌 적폐 청산, 네. 재벌 개혁, 네. 재벌 개혁. 이건 좌파의 그런 용어고 이건 또한 사회주의자들의 용어인 것입니다. 재벌 개혁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얘기해도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면 그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를 사회주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영훈 목사가 뭐 미국의 뭐 경제를 놓고 뭐 일본의 경제를 놓고 뭐 재벌 개혁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한국 경제를 놓고 얘기했죠. 한국의 그 재벌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좌파고 바로 이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비판하지 않고 있으니까 사회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뭐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으면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보세요. 네. 생떼 쓰지 말고. 그리고 이 사회주의자, 문재인 씨가 세운 사회주의자, 이 김상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게 경제 검찰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뭐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아주 여유 만만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재벌 개혁 기조 변화 없다. 네, 재벌들 모가지를 잡고 있는 사람이니까. 네, 이 사람 사회주의자로서 얼마나 이 사람 임명할 때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자유우파가. 네, 재벌 개혁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인터뷰에서 이영훈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놓지 않으면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재벌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주의자 이영훈 목사죠. 네. 사회주의자 문재인, 사회주의자 김상곤, 사회주의자 이영훈, 동일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자기 말한 거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자들의 불평이 무엇인가? 여기 이영훈 목사, 여기 문재인 남쪽 대통령, 이 사람들, 이 사회주의자들이 불평하는 게 뭡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부의 편중이 문제야. 부의 편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 때문에 이렇게 사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아주 부가 편중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시각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같은 사회주의자, 여기 문재인 씨가 지난해 신년사에서 한 말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한국은 부의 양극화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어느덧 우리는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하여튼 이 잘못된 나라가 한국이다. 경제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의 사회주의자들의 시각입니다. 이영훈 목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가 편중되어 있습니다. 네. 이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재벌들이 그 가진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벌을 개혁해야 됩니다.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김낙년의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이 기사를 제가 인용합니다. 이분은 이제 동국대 교수고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입니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공부를 했고 또 도쿄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습니다. 네, 29가 19를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네, 이번에 2월 20일 날 이런 제목입니다. 잘 살수록 소득 불평등 낮아. 네, 잘 살면 살수록의 소득 불평등이 낮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네. 뭐 세계 경제 규모로 볼 때 10위, 11위를 막 다투는 세계에서 정말 손꼽는 거의 10손가락 꼽는 그런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렇게 잘 살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놓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분이요.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 이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을 진실처럼 얘기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거짓말을 진실처럼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진실처럼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그냥 일반 매스컴을 접촉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대통령이 저렇게 아주 진지하게 계속해서 같은 말을 계속하는데 맞겠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네. 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뭐 이 경제학 박사의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물론 자유우파입니다. 네. 시장 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0.401로 스위스를 제외하면 불평등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된다. 네. 소득 불평등. 네. 이게 가장 낮은 나라가 스위스 다음이 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사회주의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 이게 거짓말이죠. 네. 그리고 세계의 불평등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라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네, 아주 좀 우회적으로 얘기했지만 문재인 씨 얘기한 거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국이 왜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국민을 속입니까? 통계적으로 그게 아닌데. 자, 여기에 또 장단을 맞추죠. 이 사회주의자 이영훈 목사. 우리나라의 부의 편중 때문에 이렇게 사회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뭘 안다고 목사가. 네, 뭘 알아요. 경제에 대해서. 주위에 그냥 이 좌파 정치인들, 좌빨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그거 듣고 네, 그냥 그대로 따라하고 예, 그러면서 그 생각을 그냥 가지고 그러니까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면 아마 야단이 날 겁니다. 뭐 이영훈 목사가 사회주의자라고 그랬어. 김홍기 별별 대단할 겁니다. 네. 근데 우리 합리적으로 얘기합시다. 네. 이성적으로 얘기합시다.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네.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사회주의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자 혼동돼 있어요. 네. 결국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네. 이게 맞나요? 가진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되나요? 그럴 수가 없죠.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놓지 않으면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재벌 개혁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카이스트 교수죠. 네. 거기에 경영학 교수입니다. 자, 이런 그 방송을 했는데 재벌들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네, 아주 제목이 참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재벌들이 무슨 죽을 죄를 지어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재벌 죽이려고 드는가. 네, 1부에서 5부까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대기업 집중이 심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맨 그 얘기만 들었으니까 뭐 재벌이 독점하고 뭐 그 얘기만 들었으니까 사람들이 서연회가 됐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병태 교수가 다 통계 수치로 얘기하는 걸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 보십시오. 한국은 대기업 집중이 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대기업이 이 독일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네. 이 선진국에 비해서 프랑스, 독일, 일본에 비해서 우리 대기업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삼성의 해외 매출이 80에서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돈을 많이 벌고 삼성이 자산이 증가하고 그러면 그게 국내에서 중소기업 다 쓰러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다 해외 수출로 돈 벌어서 들어와서 그래서 자산이 커진 겁니다. 그래서 재벌들이 돈 그냥 문어발처럼 다 빨아들여가지고선 중소기업 다 도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거 다 사회주의자들의 거짓말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네. 매출이 80, 90% 이상이다. 그 해외에서 되는데 이런 사람들 규제하고 이런 사람들 재벌 돈 다 뺏고 이런 사람들 재벌 돈 못 벌게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럼 나라가 가난해지는 수밖에 없죠. 네. 다 이렇게 삼성, 현대, LG 이런 데서 돈 벌어와서 그들이 세금 내고, 그렇게 해서 도로 깔고, 그렇게 해서 지하철 만들고, 그렇게 해서 빌딩 세우고, 다 그렇게 지금 나라가 발전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요. 네. 가난하게 살고 싶습니까? 모두가 다 평등하게 가난하게 만드는 게 사회주의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길 함께 가고 있는 사람이 이영훈 목사입니다. 네,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병태 교수는 대기업 때문에 한국 경제가 발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어디 베트남 갈 때도 이렇게 삼성이나 이런 데서 먼저 거기에 교두보를 거기다 세워놓고 부품 하는 이런 다른 중소기업들 가자. 맨 처음에 안 가려고 막 그런답니다. 두렵고 모든 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근데 덩치 큰 대기업에 나가서 실력이 있으니까 팍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돈 벌 수 있는 걸 쫙 자리를 깐단 말이에요. 가자. 그러니까 함께 따라 나가서 그들도 함께 돈을 버는 겁니다. 이 대기업이나 납품을 이렇게 하는 그 기업이나 제가 보니까 4.76에 4.67 이런 식으로 아주 함께 돈 벌더라고요. 대기업이 돈 벌어야 중소기업도 돈 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 불평등,
소득 불평등이 낮아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자들의 일치된 말입니다. 경제가 발전, 파이가 커지면 나눌 게 많지 않습니까? 파이가 작아지면 나눌 게 적어집니다. 경제가 축소되면 소득 불평등이 경제 불평등이 더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파 경제학자들 말하는 거 우리가 잘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주 이번에 이 영훈 목사의 이런 사회주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아주 우리가 좋은 공부를 합니다. 자, 또 이런 그 기사가 이제 지난 12월 11일 날 났으니까, 네, 여기 시간으로 오늘 19일인데요. 뭐 한 일주일 조금. 네. 제가 이제 계속 제가 이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리니까, 네, 여기에 이제 자극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인터뷰를 한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우회적인 답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제목은 목사부터 회개하고 하나 되는 것이 초갈등 해결의 시작이다. 뭐 제목은 좋아요. 인터뷰가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제적 양극화 해결을 위해 기부문화 확산과 자발적 사회 공헌도 요청했다. 네. 경제적인 양극화, 뭐 부익부 빈익빈 그 얘기를 하면서 양극화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네, 이 목사님이 이제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 기부문화 확산,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뭐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다 사회에 이렇게 환원하고 그런 걸 우리 한국의 재벌들도 배워야 되고 그거 다 좋은 얘기예요. 네, 뭐 누가 얘기해도 좋은 것입니다. 네, 그렇다고 이분이 그러면 뭐 아주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뭐 이렇게 재벌에 대한 얘기를 했느냐. 항상 이거 함께 봐야 됩니다. 네. 여기 아주 과격한, 네, 급진적인, 네, 그런 얘기 여기 나오죠.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놓지 않으면요.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재벌 개혁을 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벌 개혁 여기서 한 얘기는 뭡니까? 그건 지금 현재 뭐 공정거래 뭐 위원회 그런 김상조 위원장 같은 사람 뭐 문재인 이 남쪽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재벌 개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자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바로 그걸 재벌 개혁이라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요? 영훈 목사. 영훈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나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회주의자라는 얘기 안 들으려면 사회주의자 얘기하지 마세요. 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훈 목사님이, 한 개인에 대한 배려가 없이 뭐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한다고. 영훈 목사님 이걸 퍼스널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김홍기가 개인적으로 이영훈을 퍼스널하게 어택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영훈 목사의 어떤 그런 이 인격을 제가 공격하고 뭐 인신 공격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정치적인 견해, 잘못된 견해, 사회주의, 이런 좌파 이런 것에 대한 공격입니다. 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퍼스널하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 기관, 저 기관, 뭐 CBS 내세우고 국민일보 내세우고 다 거짓 주장하게 만들고 또 이번에 또 뭐 그 순복음교회 북미 총회 뭐 이것까지 또 그 뒤에서 또 해가지고선 또 이렇게 또 하고 말이죠. 네, 참 치사합니다. 네, 직접 나와서 나랑 함께 토론하자고 그랬더니 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 조동근 칼럼, 그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데 물론 자유우파입니다. 부익부가 빈익빈의 원인인가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인용을 하겠습니다. 아까 양극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이 양극화 만큼 분노를 자아내고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용어도 없다. 양극화는 어떤 용어인가? 네, 조금 전에 이제 양극화를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영훈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양극화, 네, 이 발언 이게 사회주의적인 용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서 좀 보겠습니다. 네. 네, 양극화 해결을 위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양극화만큼 분노를 자아내고 사회 분열을 초래하는 용어도 없다. 양극화는 말 그대로 중간이 없고 최상층과 최하층만 존재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경제가 완전히 최상층, 최하층으로 쫙 깔려가지고 양극화, 네. 기형적인 경제 구조를 의미한다. 이대로라면 중산층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다 최상층으로 가고 다 뭐 양극화니까, 양극화니까 다 뭐 경제 주체들이다. 뭐 최상층으로 가든지 소수가 가고 대다수가 다 아주 그냥 그 최하위층으로 가든지. 이대로라면 중산층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극화는 가공의 개념이다. 이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환상의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거 없어요. 최상층, 최하층으로 양극화된 그런 경제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좌파들은 이를 끊임없이 선전도구화했다. 네, 양극화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좌파들이 끊임없이 선전도구로 써서 그렇게 한국 사회가 그래서 재벌들을 이걸 그 개혁해야 된다. 좀 더 급진적인 사람들은 심상정, 뭐 정의당 이런 사람들은 재벌 해체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벌 개혁, 재벌 해체들이 다 사회주의자들의 용어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네, 이영훈 목사도 사회주의자로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할수록,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화할수록 사회주의적 세력이 등장한다, 득세한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사실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 사회주의자들이 공격하기 위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사회주의를 공격합니다. 참, 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포퓰리즘을 하면 모두 망한다. 사회주의자들이. 아니,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우리 한국에 득세하지 않았나요? 이영훈 목사님. 지금 포퓰리즘을 하지 않나요? 아니, 아까 렌이라고 하는 그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지만 한국이 망가지고 있다고. 이분은 뭐냐 하면은 사회주의자로서의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이 한국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포퓰리즘인지 모르는 겁니다.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 김상곤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막 이 최저임금 막 급격히 올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도산시켜버리고 회사들 그리고 또 막 세금해서 퍼서 막 사람들 그저 공공일자리 그 오래 가지 않거든요. 조금 하다가 이제 끝나잖아요. 네, 이런 것들. 네. 이래서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데 포퓰리즘은 망한다. 이영훈 목사님, 당신은 어디 화성에서 왔습니까? 금성에서 왔나요? 명왕성에서 왔습니까? 지구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입니까? 포퓰리즘 하는데 이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니까. 왜? 사회주의자니까. 예.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지금 탓해요? 사회주의가 득세한다고 뭐 그렇게 우려를 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하는 말이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놓지 않으면요. 이 나라에 미래를 없습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영훈 목사의 본질입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때 왕성했던 경제로부터 한국 경제로부터 야성적인 활기를 빼버렸다. 부패한 억만장자들보다 더 나쁜 것은 바로 사회주의다. 이렇게 외국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지도 몰라요. 왜? 이영훈 목사가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정책에 대해서 잘한다 물개 박수 좀 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비판을 안 해요? 조동근 교수의 말을 계속 인용합니다. 어떤 사람의 부가, 뭐 재벌이 돈을 많이 벌었다,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사회주의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벌 개혁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모든 사람들의 살림 형편이 개선된다. 소득 불평등이 개선된다. 네. 한국 사람들 요새 얼마나 많이 해외에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들 다 돈이 있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재벌들만 나가서 그렇게 그 해외 여행하는 게 아닙니다. 요새는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것이 특권이 됐습니다. 왜?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모든 사람들의 살림 형편들이 개선됐으니까. 그 중에 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최하위층에 있는 빈곤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함께 돕고 그렇게 해야죠, 물론. 재벌 죽여서 그 사람들을 돕겠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영훈 목사님, 당신 사회주의자예요. 왜? 재벌 개혁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 돈 내놔야 된다고 그러고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 돈 뺐자는 얘기예요. 이게 사회주의자지, 이영훈 목사가. 그렇다면 부를 부자들에게서 빼앗아 그것을 재분배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부의 창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재벌들 개혁하고 그래서 돈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막 갖다가 주고 이러지 말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부의 창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누가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했죠. 왜? 기업 중심 성장을 했으니까. 네, 기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세금 감면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열심히 직장을 막 그 사람들 고용하고 직장이 막 불어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이 뭐 초유의 지금 아주 그 경제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반대로 지금 임금 소득 주도 성장인가 소득 주도 성장인가 네 이게 뭐 소주성인가 뭔가 네 임금 주도 성장이죠. 네 기업 주도 성장 이게 트럼프고 소득 임금 주도 성장 이게 바로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이렇게 가고 트럼프는 이렇게 날아갑니다. 여기에 지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내놓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개혁을 합니다. 이거 사회주의자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지금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부의 창출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과 제도를 만들어라. 네. 트럼프 같이 가라. 사회주의 하지 마세요. 이영훈 목사님. 예. 이분 미국에서도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하고 미국도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런지 모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좌빨 정치인들만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자, 김종호 연세대 경제학과 특임 교수가 이런 아주 흥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30대 재벌에서 고용하고 있는 그 임직원 숫자가 106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106만 명이 30대 재벌 임직원 숫자. 106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아마 협력 업체들하고 뭐 이렇게 다 따져보면 아마도 한 200만 명 정도가 낙수 효과를 받는 사람들일 거예요. 네. 재벌에서 고용한 사람들, 협력업체가 고용한 사람들, 30대 재벌이 한 200만 명을 지금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들 3인 가족이라고 보면 한 600만 내지 700만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뭐 5인 가족 하면 1000만이 되겠죠. 네. 그 600만 내지 700만 정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명히 재벌들이 잘 될 경우에 재벌들이 잘 살면 돈 많이 벌면 그 낙수 효과가 분명히 미쳤고 낙수 물이 떨어지듯이 실제로 그래서 직원들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지금 잘 살아요. 그게 바로 낙수 효과라는 거죠. 네, 재벌들이 돈을 벌면 그 직원들이 또 돈을 벌고 그 직원들이 돈을 벌면 그 가족들이 돈을 벌고 가족들이 돈을 벌면 그다음에 그게 다 한국에서 유통이 되니까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유해지게 되고 그래서 뭐 나라의 모든 걸 닦고 뭐 올리고 뭐 그러면서 함께 잘 살게 되는 거죠. 재벌을 잘 살게 해야 됩니다. 네, 그들을 규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물론 이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벌들에게 법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과 또 재벌들이 뭐 잘못했을 때 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재벌 회장들을 빨리 사면하고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 규제는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풀어놔서 돈 열심히 벌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엘라베마 공장이나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중소기업들, 협력업체들하고 같이 진출했잖아요. 네, 중소기업들이 함께 재벌 따라 나가서 같이 돈 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낙수 효과예요. 재벌들이 가서 하니까 협력업체, 부품업체들이 함께 따라 나가서 같이 막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그래서 한국 경제가 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최하층 사람들까지 다 가게 되는 것이죠.
솔직해지자. 재벌에게 좋은 게 우리 모두에게도 좋다. 재벌 개혁하자. 재벌에게서 돈 뺏어서 그 가난한 사람 나눠주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런 사회주의 얘기하지 말고, 이영원 목사님 그런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재벌에게 좋은 게 우리 모두에게 좋다. 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재벌이 돈 많이 벌면 우리도 많이 낙수 효과를 누린다. 1000만 명이 재벌 덕분에 먹고 사는데 재벌 총수 괴롭혀서 얻는 게 뭔가? 네. 이게 구멍가게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경제학 박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연세대 특임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데 이분은 지금 또 네,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개혁을 해야 됩니다. 재벌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영훈 목사님을 영락없는 사회주의자다 이렇게 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재벌 개혁 부르짖는 영락없는 사회주의자 여의도 이영훈 목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라야 우리의 삶이 바르고 그래야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민족도 바른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영훈 목사님 그렇게 사회주의 하면 우리나라 망가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세계 선교할 돈이 줄어듭니다. 자, 이영훈 목사님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했는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통시켜 주시고 또 확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민족을, 대한민국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